그런데 이런 지금 원한 갈등 또 다른 화두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3일에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후보와 주변을 비방시킨다는 얘기 놀랍고 참담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에 왜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후보 측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냐 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이 얘기 이후에 친윤 사람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게 김건희 여사 댓글팀에 대한 뭐 맞불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측근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안 되는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법적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직과 관련된 공식 라인을 통한 홍보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것 자체가 그 당시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직 한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뭐 비례대표 10번을 여론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다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당시에 장 최고도 굳이 거칠게 표현하자면 공범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한 그 당시에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도와줬느냐라는 비판이 주어진다면 제가 달게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질 것이고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눴던 이른바 3대 의혹 가운데 사천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 정설, 세 번째가 댓글팀인데 이 댓글팀의 선봉에는 원희룡 후보가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른바 여론조성팀이 전현직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이거 아직도 법적 조치 취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전 장관의 당시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 조성팀 또는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주장이 더해질수록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단순히 그냥 여론 조성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댓글 조작이라든지 관련된 또 댓글로 통한 여론 조성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다 봐왔던 결국 공적인 자원들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댓글 여론 조성에 동원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굉장히 지금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비난받거나 정치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정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내부에서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사실이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또는 또 생경하기도 합니다. 또 반드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동훈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측에서 뭔가 이런 여론조사팀이라든지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예 문자 메시지까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를 했어요. 한동훈, 장해찬, 찰떡공비 등등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제가 방송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법조 몇몇 변호사들, 서 변호사도 계시지만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게 법적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판단을 유보하겠다. 단순히 그게 문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폭로가 김건희 여사 댓글팀 무마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이러니까 자폭이다, 자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발단이 김 여사의 그래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 댓글팀과 이 댓글팀이 같이 해보자. 지금 벌써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도대체 이걸 누구를 위해서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아마 이 부메랑은 또 김건희 여사한테로 갈 겁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장해찬 전 최고가 한동훈 후보하고 이런 걸 연락했다는 건가요? 이제 그랬을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예. 자,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장해찬 최고한테 이런 걸 좀 뭐 이야기한다든지 했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 뭐 소통했다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야기만 주고받았지 이게 어떻게 한동훈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거를 뭐 야당에서는 이제 밝혀보자라고 할 것이고 이제는 아마 추미애 의원이 드루킹 특검을 갖다가 수사해보자 했다가 결국은 당시에 드루킹 특검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당시에 이 장해찬 최고가 결국 같은 진영 내에서 서로 어떤 협조 관계에 있었던 문자 아니겠어요? 예. 그걸 지금 한동훈 후보를 맡겠다라고 이제 그걸 다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도의적으로 보면 예. 참 같은 진영 내에서 서로 간에 했던 대화했던 내용들을 지금은 그 공격을 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예. 정말 이거 정치도는 도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야기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같이 진영 내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했던 문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쓰는 것인지. 자, 일단 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과연 그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라든지 뭐 대통령 아까 라디오 진행자가 얘기했던 그 공범 장해찬 전 최고도 피해갈 수 없다.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요. 이 본인은 한 후보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는 정말 저는 실수를 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이제 장현주 변호사 말씀처럼 나중에 이게 지금 야당에게 꽤 이게 용산 대통령실 댓글팀이 진짜 있었는지 혹은 이른바 한동훈 장관 댓글팀이 있었는지는 야당에서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앞으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또한 한동훈 후보 견제일까요? 총선 백서가 도대체 언제 발간될 건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조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중에 한 부분은 최근에 알려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간 시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출범하면서 밝혔던 6말 7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라는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기로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있을 비대위에 제가 공식 안건으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장이 최근에 뭐 기억하기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이끌어냈거나 답을 했으면 뭐 20석 정도가 더 얻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박성민 비서관님. 한동훈 후보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이른바 읽고 씹은 일심 논란도 총선 백서에 넣겠다. 이것 또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저런 논란을 이제 전진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뭐 만나 주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면담해주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총선 백서가 이미 이 특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뭐 중간에 이제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원래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조정훈 의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 총선 백서에 담기는 내용이 심지어 순서도 바뀌어서 공천 평가보다 당정 관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뭐 문자 논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킨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총선 백서를 통해서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그 후보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다. 이거를 정면으로 묻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상 총선 백서 특위의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전당대회 자체 지금 이 총선 백서 특위가 개입한다고 결과가 바뀔지는 의문이지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참 왜 이렇게 다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 설설이 많은 겁니까? 뭐 이렇게 다 실제로 개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입설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글쎄요. 이렇게 역사상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렇게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주목받은 적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심 논란, 무대응 논란도 총선 백서에 적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죠. 앞서 한동훈 후보가 당은 왜 나한테도 경고장을 날리냐. 나는 무차별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당했을 뿐인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 학폭 피해자에게도 경고 주냐라고 당에도 반박했는데요. 조금 전에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끝난 직후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후보님하고 한동훈 후보님 이렇게 주의 조치를 준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경고를 받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답 않겠습니다.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인가요?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자꾸 아직도 검사인 줄 아시고 그러시는데요. 정치 검사와 다릅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느 후보의 얘기를? 자, 근데 어제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제 처음에 자기소개 시간이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예. 그 자기소개 1분 시간 동안 자기소개가 아니라 3대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후보는 예전에 31년 전에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상방뇨했던 그런 또 이걸 이제 뭐 이 상기시키면서 예. 노상방뇨에 오물 던지고 나면 뭐 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이제 학폭에 비유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선빵을 누가 날렸냐. 예. 사실은 우리 학폭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먼저 도발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선봉은 순화해서 선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예. 일반 용어로 이야기 많이 예. 들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폭 심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가해자가 누가 먼저 때렸느냐 뭐 등등 이거 하면서 이걸 편을 가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선관위는 보면 둘 다 문제다라고 이제 둘 사람들한테 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봤듯이 어제 처음 도발은 결국 원희룡 후보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거에 대한 해명과 이제 왜냐하면 가족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또 이걸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때리면 뭐 안 맞으려고 가드를 올렸는데 너 왜 가드 올려? 그냥 맞지.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경중에 있다는 거죠.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했으면요 그 학생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만큼 정치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지 또 도발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고장 받았는데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 물러설 생각이 없고요. 일단 현실이 전당대회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마치 끝장을 보겠다는 결기는 느껴지는데 동시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구속 못 시켰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그동안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맞지 않느냐. 검사실의 화양연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 민당 분들하고 이렇게 친한가. 180석과 내가 싸웠던 장면들을 그래서 아까 원희룡 후보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민당의 어떤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만큼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남북 훈정하는 원희룡 혹은 정치 초년생, 뭐 위험한 무면 운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그 무면 운전은 제가 이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4명이 다 면허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당을 이끌게 운전할 면허증을 받는 거잖아요. 예. 지금 4명이 다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누구는 면허증이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이번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면허를 받는 거죠. 운전할 수 있는 당을. 따라서 이게 저는 무면 운전은 이게 그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을 왜 못 시켰냐? 이거는 이제 제가 법조인이니까 좀 이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27기 동기인데, 근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또 3명이 상당히 그 호흡이 맞는 수뇌부였어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에 지금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볼 때 성남 FC 사건을 성남지청에 영장 청구했으면 이거는 거의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이창수 지검장이 410명을 조사하고 예. 제3자 뇌물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못 빠져나간다. 뇌물이 133억이잖아요. 그때 성남이 바로 영장 치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은요, 수원에서 100%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00%. 근데 오늘 김성태 회장도 선고됐지만 이걸 이게 다 서울로 가져와 하면서 이게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예. 한 번에 3개가 날아가고, 또 이게 유창훈 판사에서 또 3개가 한 번에 기각되고 6개 범죄가 2번에 기각돼 버린 거예요. 예. 이걸 각자 법원에 각자로 청구했으면 예.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많이 봅니다. 예. 그 점에서는 이게 전략상으로 책임은 이원석 총장이 크지만 예. 그렇게 법무부 장관도 지휘를 할 수 있고 예. 또 이게 충분히 상인이 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좀 아쉽다.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 이게 묶어 서울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저 뉴스탑텐에서 묶어서 영장 치지 말고 잘라서 치지라고 더 그때 큰 목소리 내시지 그랬었어요. 뭐 저도 이게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뭐 지금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게 제가 또 부족한 점이겠죠. 아유, 왜 갑자기 갑자기 저야 뭐 그냥 약간의 반론 차원으로 하는 건데 뭐 갑자기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당사자가 아니신데 왜 갑자기 사과를 저도 이게 하십니까? 뭐 사후에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예, 아쉬운 그때는 이게 정도로 판단이 여러 번 어려운 분이 있어요. 아쉬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과하셔가지고. 나경원 후보는 사실 그 한동훈 때리기, 원희룡 때리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실제로 수위 조절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다 보니까 수치 하나에 각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뭐 이걸 지켜보는 뉴스탑텐 시청자분들도 다 민감하게 보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단순히 봐도 문자 파동 혹은 한동훈 후보 집중 공격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여론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결국 뭐 국민들에 의한 여론조사로 선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원 80% 그리고 일반 국민 20% 이런 비율로 결국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요. 결국 당원들의 투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의 의사를 또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들의 당원 투표가 꼭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으로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상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도 분명히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음에도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 그동안 해왔던 어대한의 기류가 사실상 꺾이지는 않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요.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토론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욱더 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심해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번에 만약에 7월 23일에 첫 번째 그 당대표 투표에서 아니죠 뭐 첫 번째가 아니라 일단 거기서 결판이 한 명이 과반을 못 넘으면 5일 뒤 28일에 결선 투표를 한다. 근데 이제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지만 조금씩 소폭 떨어졌고 문상현 후보는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8%포인트 올랐다. 17, 17을 합치면 34인데 한동훈 후보보다 3명이 합친 것보다 일단 낫단 말이죠. 낫다. 이게 어떤 나중에 혹은 단일화, 결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응답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원칙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그다음에 이제 무당층 예. 두 사람을 합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이 결과는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결과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서는 지지도가 지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1차에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뭐 당심과 민심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지금 비슷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마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보면 이게 워낙 당원들이 이번에 책임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큰 일반 여론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점점 이게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 일단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이 우세가 계속 지켜지고 있고, 근데 하나 이제 변수는 뭐냐면 워낙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 투표를 아예 하지 않으실 분들이 꽤 많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거에 대한 지금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가 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친윤 쪽의 조직표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결과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당대회가 점점 국민들에게 외면받는다 그러면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론조사 얘기와 지금 상당히 수위가 큰 거의 최대치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특히 원희룡 후보의 공격이 매서운데 한동훈 후보 측은 이거 근거 없이 막 던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 뭐 당도 재질 나섰지만 이게 쉽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 얘기 첫 번째 이슈부터 길게 만나봤습니다.